라고 보는 데 반해서 일부 북한학자들은 그때 그 동왕성으로 옮길 때 같이 시신을 옮겨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안악사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미천왕설의 주된 근거입니다. 즉 342년 전현에게 잡혀갔던 왕의 시신을 이듬해 2월 돌려받았고 7월에 평양으로 천돌하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수도 평양에서 가까운 안악지방에 왕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미천왕이라면 중국인 망명객 동수가 왜 미천왕의 방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현 출신의 동수가 미천왕의 시신 반환은 물론 12년 뒤 전현에 잡혀갔던 왕모를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하죠. 이때 고구려에는 중국인 망명객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중국과의 교섭에서 이들이 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동수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동수의 그림이 언제 이 무덤 안에 그려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수가 미천왕의 시신을 찾아온 것이 343년. 동수가 죽은 것은 357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수가 미천왕의 시신을 찾아온 것이 343년이라면 이 무덤이 다시 만들어진 것도 이 무렵일 텐데 동수가 죽은 것은 그로부터 15년 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수의 그림은 언제 이 무덤 안에 그려진 것일까요? 이 미천왕의 무덤을 만들 때 이 동수의 그림을 미리 그려 넣었다가 15년 뒤 동수가 죽은 다음에 이 무덤을 다시 열고 동수의 묵서명을 적어 넣었다는 것인데 이 신하의 묵서명을 기록하기 위해서 왕의 무덤을 다시 연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미천왕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답변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제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고국원왕입니다. 동수가 고구려로 망명을 왔을 때도 고국원왕 때였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고국원왕 재임 중이었습니다. 즉 동수는 고국원왕 재위 기간 중 22년 동안 고구려에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발굴 초창기에 잠시 제기됐던 고국원왕설, 지금까지 묻혀있다가 최근 다시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는 고국원왕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선 남북의 고대사 역사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석광준 교수는 황해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에서 고구려 제2의 수도였던 남평양 유적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발표한 남평양 유적지는 안악지방보다 더 후방인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 약 10.5km에 달하는 험준한 산의 능선을 따라 쌓은 장수산성은 전형적인 고구려식 산성이다. 장수산성의 앞쪽에선 경주나 부여에 맞먹는 거대한 도시유적과 함께 313년이라는 제작연대가 새겨진 벽돌, 왕궁의 건설 때만 사용하는 암치와 막새, 회랑, 행궁터 등 대규모의 도시유적과 유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유적을 북한은 고구려가 남방정책의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남평양이라고 주장한다. 장수산성이 남평양이 됐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그 평양 천도 이후에 고구려의 주된 세력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장수산성 근방에 이미 4세기에 남평해라는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일찍이
이쪽에서 세력을 다투고 있었고 백제와 겨루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평양은 고구곤왕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371년 백제와의 전투에서 고구곤왕이 사망한 지역을 평양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자들은 이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남평양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삼국사기 지리지 잡지의 기사. 이곳에 보면 근초고 왕은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아 도읍으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북한학자들은 이 두 기록이 바로 역사적으로 일찍이 남평양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남평양이 최근에 대규모 도시 유적이 발굴된 장수산성 일대라는 것이다.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고구곤왕이 전사한 전투는 그 남평양에서 이루어졌다. 또 그거는 또 삼국사기 그 지리지에 근초고왕이 남평양을 점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헌적인 뒷받침도 되고 그래서 꼭 들어맞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동강 유역의 평양까지 밀려서 올라가서 거기서 전사한 게 아니고 황해도의 남부 지방인 장수산성 쪽에서 전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본래의 백제하고 대방이나 백제하고 고구려의 경계가 됐던 거는 예성강 쪽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예성강 쪽에서 그 신원군인가 거기 장수산성이 있는 데까지는 이제 백제한테 밀려서 올라간 거 되는 거죠. 북한의 주장대로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지가 평양이 아니라 남평양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고구곤왕설의 최대 약점이었던 부분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371년에 고구곤왕이 평양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일 평양에서 죽었다 그러면 평양이 전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양보다는 더 후방인 그 뒤에가 무덤이 있어야지, 평양의 앞에는 전선인데 무덤이 여기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장수산성이라는 것은 평양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황해도. 평안도가 아니고 황해도에 있다. 그럼 황해도의 장수산성의 바로 남평양이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바로 이 남평양에서 만일 죽었다면 거기보다 약 100리쯤 후방인 안악지방에 묻힌다는 것이 굉장히 당위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남평양의 유적지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안악 3호분이 왕릉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안악 3호분이 고구곤왕의 무덤이 맞다면 그동안 무덤에 대해 가졌던 의문들도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불교의 도입연대와 맞지 않았던 연꽃무늬도 해석이 가능하다. 왕이 사망한 371년 이후에 무덤이 조성됐을 것이므로 불교의 도입연대와 맞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묵서명 가운데 동수의 출신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을 분석해보면 무덤이 만들어진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묵서명에서 동수는 유주군 소속의 요동 평곽 출신이라고 적고 있다.